네, 안녕하십니까. 로봇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3월 신학기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고등학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설렘도 있고 부담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 수학이라는 과목 난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난이도 높은 과목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제 1학기 강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수학 상과정은 총 크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3개의 단원에는 각각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단원은 보통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아랫단원은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학교들은 부등식까지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기말고사에는 요 4단원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단원 자체도 난이도가 좀 있기도 하지만 당연히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는 위에 있는 단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났다, 중간고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쪽 단원은 반드시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단원을 보고선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해서 스케줄도 짜고 준비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수학을 공부하면서 필수적인 공통된 문항들은 어느 학교나 다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맞추고요. 그런데 킬러 문항에 대한 출제 유형은 각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자, 제일 먼저 이제 영동일 고등학교입니다. 자, 영동일 고등학교는 객관식 18개, 서술형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수들은요, 각 학교마다 고정적이진 않아요. 뭐 1학기 때는 24문제였는데 2학기 때는 23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에서 킬러 문항이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풀어서 70점을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술형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채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킬러 문항에 서술형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점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술형 쓰는 연습이 반드시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과정 외의 문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교과과정 외의 문제는 출제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출제가 되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쪽 단원에는 이런 공식이 있어, 이런 개념이 있어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집어주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중요하게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내신 대비 준비할 때 반드시 써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잠신고등학교인데요. 자, 잠신고등학교는 객관식 18개, 서술형 4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킬러 문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킬러 문항이 아닌 것들도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잠신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서 한 번에 답을 내셔야 돼요. 계산 실수를 했네, 또는 이게 아닌가, 답이 없네 라고 한다면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잠신고는 다른 학교보다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어요. 시험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문제가 이렇게 버벅대기 시작하면 뒤에 가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더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분이라는 시간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최대한 빨리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킬러 문항에 대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여자고등학교인데요. 정신여고는 객관식 18개의 단답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답형 3개, 서술형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배점을 보시면 좀 다른 학교보다 좀 적죠. 그 이유는 객관식하고 서술형을 합쳐서 40점을 만든 다음에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 다음에 수행평가 20 해서 총 100점을 가지고 1학기 성적을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40점이긴 한데 어떨 때는 43점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38점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변화는 좀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 문제들이 반드시 나와요.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문제집에서 접했던 필수 문항들은 여기 있는 16개 문항 중에 한 12개, 1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그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이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부교재를 올림포스로 쓰는데 그 올림포스에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출제 빈도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냥 출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쓰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얘를 이 공식에 쓰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객관식하고 서술형에서 각각 한 개의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존재하는데요. 만약 객관식이 조금 더 쉽다라고 한다면 단답형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단답형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명고등학교인데요. 배명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수가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나 자체 교재에서 많이 나온다. 근데 여기 많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는 게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셔야죠. 어디서 무엇이 나온지 알고 있는데도 안 하면 그것처럼 미련스러운 행동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렵더라도 반복 학습하셔야 되고요. 문제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점이 좀 높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8점대까지 갈 때도 있고요. 서술형은 12점대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쉬운 문제다 하더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서술형 배점이 높기 때문에 서술형을 작성하는 요령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교별 특징인데요. 그 특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의문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구성은 총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0분은 출결 확인을 하고 숙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분은 개념 설명하고 필수 예제 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집에 가면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 가자마자 숙제를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죠? 본인들도 아실 거고 학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안 했기 때문에 숙제를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 50분을 할애를 하는 건데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해서 요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50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구성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강의는 어떤 식으로 중점을 두느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강의 중점 요소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 개념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풀이 방법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풀이 비법까지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것들을 연습을 해야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그죠?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는 다르게 고등수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문제 중에 개념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숨겨놓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들을 숨겨놓는 경우도 있고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거나 구체화해서 제가 수업을 좀 더 진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킬러 문항 같은 급의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풀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 조건은 얘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구성된 교재가 여기에 있는 교재들입니다. 첫 번째 교재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될 이넨스 교재고요. 학기 중에 벌써 12월 전에 벌써 고등수학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지금 마더텅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과 비슷한 문제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만 해서는 이제 문제풀이가 좀 더 부족할 수 있어서 부교재를 하나 더 쓰게 될 거고요. 요 약점 지우개라는 건 뭐냐면
각 학교별로 출제가 되는 것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 대상으로 제가 문제를 좀 뽑아서 만든 겁니다. 전국에 고등학교가 약 한 2,5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2019년도 한 1,200개 정도 자료가 있고요. 2020년도 한 1,200개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문제를 추출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모의고사가 심화 변형된 것들에 관한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총 한 번 할 때마다 100개의 문제씩을 풀게 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하나하나 지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요거는 학기 중에 사용하게 될 거고요. 얘는 내신 대비 때 사용하는 교재고, 마찬가지로 학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하는데 기출의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년 동안의 커리큘럼도 중요해요. 근데 우선은 앞에 닫힌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1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에는 월수 이틀은 다항식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한 단원씩 정도로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금요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약점 지우개 교재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4월 달에는 내신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교재로 진행을 하면서 매일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매일 시험 보는 것들은 수업 시간 전에 미리 1시간 정도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걸 제출하게 될 거고요. 5월 달에는 부등식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약점 지우개가 진행이 될 겁니다. 6월 달에는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 준비 기간이고, 실전 모의고사 똑같이 매일 와서 1시간씩 일찍 와서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어떻게 도대체 관리를 하실 것인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일주일 단위로 지금 어디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학생이 숙제는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라는 식의 문자를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2주 단위로 진단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만일 잘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이 이루어질 거고요.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숙제에 대한 질문도 있겠지만 평상시 학교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봤는데 그게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을 저한테 톡으로 나눠준다면, 이제 보내준다면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클리닉 수업은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잘 해갖고 와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숙제가 완료가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안 된 학생들은 숙제를 우선 교재 마무리를 하는데 초점을 둘 거고요. 숙제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인 과제나 또 테스트를 보면서 이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고등수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준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나 더 이상 수학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등 생활에서 수포라는 단어를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여러분들을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